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801 이제 8강의 소설 아오를 위하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해서 힘으로 그부들을 억압하는 아이가 이제 여기서 영래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통 아이들, 이 평범한 학급 반의 아이들의 저항을 통해서 이 불의에 대한 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저항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 소설은 단편 소설, 성장 소설, 그리고 비유적, 회상적, 교훈적, 주제는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용기. 그래서 이 소설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점이 안 적혀 있는데 우리 시점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줄거리에서 나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1인칭 시점이구나. 그래서 이 1인칭인 주인공인 이 나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이제 이 영래에게 조금씩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가르쳐주고 어깨에 이렇게 해준 이 정의로운 사람이 이 교생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일단 줄거리를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자, 나는 군대에 간 동생에게 이 아오에게 어릴 적의 경험이 담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요 앞부분이 지금 잘려 있는데 그 앞에서는 이제 동생에게 편지를 쓰는 아오야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너의 형이란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듯이 그런 말투로 소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설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 같은 말투다. 서간체 소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서간체 소설의 또 효과 2가지를 한번 볼게요. 바로 첫 번째로 독자들이 이야기를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받아들이도록 유도를 하고, 또 2번째로 등장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를 가깝게 설정을 해서 인물에 대한 공감을 높인다. 그래서 뭔가 편지를 내가 받아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독자들이 이야기를 더 깊게 공감을 하면서 이 주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쟁 중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나는 교실 안에서 혼란한 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경험한다. 우리 학교는 작은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곤란한 사회 모습이 그대로 이 학급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전쟁 중이라서 이 수복 후에 서울로 전학 온 학급에는 나이 많고 힘센 학생들이 급작 이 학교 그 반의 회장, 이 반장인 영래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영래가 좀 나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세모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중심으로 반 아이들을 장악한 채 갖가지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으며 담임교사는 학급의 일보다는 자신이 버려놓은 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 틈나는 대로 교실을 비운다. 그래서 이 학급에 뭐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제지를 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틈나는 대로 교실을 비운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여선생이 교생 실습을 나오는데 열성적이고 부드러운 교생 선생님은, 그래서 이 교생 선생님이 이 반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선량한 이 선생님입니다. 신중하고 사력 있게 영래의 행포를 제어하며 타이르고 학급을 인간애가 넘치는 분위기로 유도한다. 영래 일당은 이 새로운 방해자를 못마땅하게 여겨 수업 시간에 교생 선생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쪽지를 돌린다. 교생 선생님의 노력에 영향을 받은 나는 이 쪽지를 돌린 종아도 이런 영래의 그런 비슷한 이 친구입니다. 조금 이 친구도 나쁜 친구예요. 이 쪽지를 돌린 종아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되면 교생 선생님을 존경하던 다수의 아이들이 영래 내의 폭력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결말에는 어떻게 되나요? 반 아이들의 결집된 힘 앞에 영래는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래서 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이런 이 정의가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개에도 이 등장인물들의 간단한 이 설명을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우리 교실이 학급은 이 사회의 작은 그 모습이다.
그래서 그거에 비유를 해서 적어볼게요. 그래서 영래는 부조리한 권력가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 나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려는 시민이다. 그 교생 선생님이 오기 전에는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가 이 교생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점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생 선생님은 정의와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선구자의 역할로 상징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소설이 좀 긴데 여러분이 먼저 다 한번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나요? 소설이 굉장히 쉽게 잘 읽히죠? 그러면은 요것도 문제를 먼저 다 읽고 문제까지 풀고 같이 풀이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도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작품의 내적 서술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주인공, 나라고 등장하는 이 1인칭. 우리가 작품 속에 있다 라고 하면 1인칭, 작품 밖에 있다 하면은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1인칭의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달을 하고 있다. 또 그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요? 이 동생에게. 또 편지 형식으로, 서간체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의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영래네들이 뭐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사건들이 차례차례대로 나오는 거지. 막 슉슉슉 갑자기 막 바뀌고 그거는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2번 인물과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점으로 따진다면 관찰자 시점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이야기의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요약적으로 제시를 한다 라고 하면은 말하기 방식으로 전에 영래네가 이런 사고를 쳤다. 그래서 교생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몇 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이제 요약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보면은 대화 방식으로 이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이라고 하나요? 바로 보여주기 방식.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이들의 성격은 어떤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약적으로 제시는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 사건 속에 다른 사건을 삽입해서 근데 여기서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영래네와 저항하는 이제 반 아이들 그리고 교생 선생님 그런 사건이 있고 또 그 속에 뭐 또 다른 사건이 있고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너희들끼리 뭐 문제를 해결하고 알아서 하기를 바래서 선생님이 크게 터치는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일이 심각하다니 이러면서 선생님이 여기선 선생님이 좀 정의롭죠. 아까 우리 소설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틈만 나면 교실을 비우고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석대라는 친구가 여기에서는 좀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는 영래랑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을 보면 저 보기와 달리 이 작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소설에서 반 아이들은 영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래 행보에 저항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저항을 해서 결국에는 영래네가 무릎을 꿇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3번. 자, 교생 선생님이 기억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착한 어린이군요. 누구를 위해서 도시락을 주었군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저 나쁜 친구가 이 선량한 그냥 평범한 친구의 도시락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뺏어갔다고 이제 또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좀 뺏어간 친구도 좀
그럴 수 있죠. 기분도 나쁠 수 있고, 오히려 반항심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도시락을 뺏어간 친구에게도 좀 무례하지 않게, 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의 약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뺏긴 친구에게는, 너는 착한 아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오히려 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도시락을 준 게 아니라 뺏긴 건데 이 뺏어간 친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3번에 나는 영래무리가 하는 일에 고민과 두려움 없이가 아니죠. 이 고민과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생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저항을 못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으면서 조금씩 그래도 고민이 여전히는 있죠. 그래서 조금씩 저항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4번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작품에 나와 유사한 현실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자, 대응 방식이란 무엇이냐? 자, 이 나가 있고 나가 마주한 현실, 뭐 시대 상황, 뭐 이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만약에 현실이 힘들다, 가혹하다, 그러면은 이 나가 의지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힘들다.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하고 체념적으로 뭐 대응을 하느냐. 뭐 약간 이런 나의 방식, 대응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선지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제 이런 선지, 시, 이 인용 문제가 나오면은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이거에서부터 벌써 좀 부정적이고 좀 자조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죠.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이 친구한테 마주한 현실은 이까지 산구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내가 발버둥 쳐봤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무엇하리. 이 서리법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그럼 이 친구가 마주한 현실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 없는 그런 가난한 현실, 가난한 마을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현실 수능적인 태도. 막 의지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3번. 자, 산다는 것이 때로는 술에 취한 듯 굴비 사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 현실 앞에 내 목소리를 내면서 의지적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침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 2번이랑도 비슷하게 좀 마찬가지로 순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을 먼저 볼게요. 자,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의지적인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래도 하늘은 내 곁에 있어주는구나 하고 작은 것에 이제 그나마 위안을 얻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는 나는 점점 가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4번을 볼까요? 자,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며 여기에도 이 친구가 처하는 현실 상황 꽃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두컴컴한 밤 좀 부정적입니다. 근데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러한 이제 힘든 현실에서도 고든 소리를 내는 이런 의지적이고 좀 이런 지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등장인물들을 비유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똑바로 곱게 떨어지는 소리는 또 다른 곱게 떨어지는 소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의 올바른 행동이 이런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부른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 작품은 형이 군대에 간 아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서간체 소설이다. 형이 편지를 보내는 상황과 초등학교 때의 사건이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 형이 이제는 다 컸겠죠. 그래서 큰 상황에서 군대에 간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내가 초등학교 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 있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7번. 이거는 아까 우리 필기했던 부분입니다. 편지 형식, 서간체 소설이 주는 효과. 바로 독자들이 작품의 이야기를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등장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를 가깝게 설정하여 인물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 영래는 부조리한 권력가, 나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려는 시민. 교생 선생님은 정의와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선구자이다. 까지 하면 되겠습니다.